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복지론 제 5주차 수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는 지난 시간까지는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에 관해서 공부를 했고요. 또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또 미국, 영국 사회, 현대 복지사회의 가장 초창기에 그 많은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만들면서 복지사회로 발전해 왔던 영국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서구 유럽 중에서 이제 아메리카 쪽에 미국 사회의 지역사회복지론, 우리가 이야기하는 커뮤니티 실천에 대해서 그 역사를 한번 같이 공부하면서 현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시사점들이라든가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함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미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목차는 이제 1865년서부터 1914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그 다음에 1915년에서 29년, 14년이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1차 세계대전 이전과 세계대전이 발발할 쯤, 그 다음에 끝나서 1915년에서 29년까지 경제 호황기였죠. 그 다음에 1929년에서 54년 제2차 세계대전을 전과 후에 그 지역사회 복지의 커뮤니티 실천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950년대 이후에서 70년대 이전까지 경제가 굉장히 화랑기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 그 중에서 커뮤니티 실천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미국의 많은 소수민족들, 이때 흑인 운동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흑인 인권 운동도 발발을 했고요. 요즘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 코로나 때문에 아시아계의 많은 미국인들이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고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 때의 그 미국 우선주의, 그다음에 인종차별주의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라는 것들을 뉴스에서 종종 접하고 있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서 커뮤니티 실천에서 이야기되는 지역사회와 관련하여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흑인들, 그 다음에 히스패닉들에 대한 어떤 소수 민족들에 대한 지역사회 복지 실천, 커뮤니티 실천 운동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1970년대 이전, 이때가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시기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미국 지역사회 복지의 흐름, 그 다음에 이어서 현재까지 지역 커뮤니티 실천에 관한 흐름들을 천천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사회에서 이제 그 지역사회 복지의 커뮤니티 실천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던 일들은 보통 이제 그 1914년까지를 산업화, 도시화,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통해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대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그 커뮤니티 조직 활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산업화, 도시화, 남북전쟁, 시민전쟁이 종결이 되고요. 노예 해방이 확정되었죠.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1914년쯤이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할 그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떤 그 지역사회 커뮤니티 실천의 활동들이 있었냐면 첫 번째, 자선조직 협회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도 배우셨던, 영국의 역사에서도 공부하셨던 우리 체리티 COS, 체리티 오르가나이제이션 소사이어티스 해서 체리티 COS 활동들, 그 다음에 인보관 운동, 세틀먼트 하우스 운동, 그 다음에 흑인, 멕시코계 미국인, 라틴 아메리카죠. 그 다음에 미국 원주민들에 대한 지역사회 조직 활동들이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됐던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알고 계시는 멕시코란 나라가 현재 남아메리카의 지도상에서는 미국과 남아메리카 사이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쳐져 있습니다만 파나마 운하를 기점으로 원래는 미국 남부의 많은 땅들이 뉴멕시코주라든가 이런 많은 땅들이 미국과 멕시코의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가 패전함으로써 미국이 합병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멕시코도 땅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미국이 합병이 되면서 이제 많이 쭉 이렇게 작아졌고 그때 그 현지에 살고 계셨던 라틴 아메리카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멕시코계의 사람들, 그 다음에 노예로 끌려왔던 흑인들,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이제 미국이 발전되고 하면서
많은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이 지금은 히스패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남아메리카의 많은 분들이 미국 사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계기가 보여지게 했던 시기입니다. 이때 이제 첫 번째 그 커뮤니티 실천의 큰 흐름을 좀 보자 그러면 자선적 온정주의라고 영국에서도 한번 영국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했던 공부를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선적 온정주의와 집합적 커뮤니티 실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건데요. 영국과는 다르게 자선적 온정주의 이전에 흘러왔던 자선적 온정주의는 영국과 동일한 모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집합적 커뮤니티 행동에서 영국은 여성이나 소수 약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커뮤니티 행동이 이루어졌다라 그러면 미국의 경우에는 노예 해방에 대한 시민 전쟁이 일어나고 또 멕시코와 영토 전쟁이 일어나서 멕시칸을 또 영국이 편입을 했죠.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 중에서 그 많은 어떤 노예 해방 운동이라든가 그 멕시코계의 미국인들에 대한 소수민족들에 대한 집합적인 어떤 지역사회 실천 운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계기가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여성들에 대한 이전까지는 여성들의 참정권이라든가 여성들의 활동들이 굉장히 이제 좀 현대와는 다르게 좀 소극적이었고 집안에 머무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었는데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어떤 차별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의식들을 좀 깨쳐나가면서 그런 소규모의 활동들이 집합적인 지역사회복지 실천 운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선적 온정주의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은 자선조직협회 COS 활동, 그 다음에 세틀먼트, 인보관 운동, 이렇게 영국에서 넘어왔던 것들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영국 시민들이었던 분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사회에서 원주민들과의 같이 모여 사는 과정들에서 이러한 어떤 조직적인 활동들을 지역사회 복지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게 영국과는 동일하게 COS, 그 다음에 세틀먼트, 인보관 운동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도 자선조직협회 활동들이 그대로 이어져 오다 보니까 영국에서 프렌들리 비지터스 우회 방문가들이 그 지역 사회에서의 개별 어떤 사회 사업에 관한 부분들을 실천을 해왔고요.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전문적으로 구제 조정이라든가 발문 활동들을 해왔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서비스 제공들을 진행을 하게 되고 개별 사회 사업으로 발전하는 계기들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종교단체라든가 교회라든가 아니면 자선가들이 개별적으로 해왔던 활동들을 합쳐서 자선조직협회를 만들고 이 자선조직협회에서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위한 커뮤니티 실천을 위한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활동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기관들을 조직화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었고요. 인보관 운동은 그 COS 활동과는 조금 다르다. 자선을 펼치고 지역사회를 좀 더 활기차게 만드는 거에는 동의를 하지만 자선조직협회 COS 활동이 개별 사회사업, 개인에 대한 클라이언트 개별에 대한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천을 해왔다라고 하면 인보관 운동이라고 하는 세틀먼트 운동은 거주 활동가들이었죠.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개선 운동을, 사회혁명 운동들을, 사회 개량 운동들을 해왔다라는 것에서 작은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는 개별 사회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세틀먼트 운동은 집단 사회 사업이었다. 그래서 주민을 조직화하고 지역사회 커뮤니티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그 개혁 운동들을 통해서 사회 행동을 하기 위한 어떤 조직들을 그런 시민의 의식들을 깨우는 집단 지성을 깨우는 이런 활동들을 해왔다라고 다시 한번 미국에서도 동일한 말씀들을 좀 드리고 미국 역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리고 집합적 커뮤니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대표적인 예가 나오냐면 인권에 대한 운동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흑인에 있어서는 인권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뭐 NACCP라든가 CUCAN 같은 이런 흑인 인권단체들을 설립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시민전쟁에서 남과 북으로 갈려서 싸워서 북군이 이기게 되는 거죠. 남군은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남군이 패배하고 북군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흑인들에 대한 인권 개선 운동들을 많이 펼쳐내기 시작을 하고 그러한 기반 하에서 흑인들이 인권단체를 설립을 통해서
자신들의 인권을 좀 확립하기 위한 활동들을 좀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또 여성들도 또 실제 이제 부유층이 아닌 일반 일상의 서민들은 노동에 똑같이 많은 노동에 시달리고 경무에 시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여성들도 모여서 노동단체를 만들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게 되는 집단적인 지역사회 실천운동, 집단적인 커뮤니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모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자조 모임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커뮤니티를 조직화했고 이러한 것들이 후에는 사회 행동으로 이어져서 사회 변화 운동들을 만들어내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1페이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이때에 이제 그 1865년부터 1914년까지 주된 어떤 활동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선적 운정주의는 뭐 영국과 동일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국의 커뮤니티 역사에서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수민족과 여성들의 조직화에서는 소수민족과 여성이 그러한 조직 자체가 기능적인 커뮤니티다, 기능적인 지역사회다라고 인정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조직화를 하는 것들이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찾게 되는 활동으로 인정이 되고, 소수민족과 여성들의 조직화, 또 사회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커뮤니티 실천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초창기에 지역사회 실천 운동으로 설명이 되고 있고요. 자, 미국의 자선조직 협회 활동들을 좀 보면 처음에 1873년에 이렇게 필라델피아에서 세워진 게르만타운 릴리프 소사이어티라고 하죠. 아마 독일 타운에 아마 독일 민족들이 많이 사셨나 보죠.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릴라이프 소사이어티 구조사회 뭐 이렇게 되는데 뭐 굳이 뭐 우리 한국말로 말하는 것보다는 필라델피아의 어떤 작은 도시에서 좀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의 영국의 역사에서도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많은 자선가들이나 종교단체, 교회나 뭐 성당에서 각자의 어떤 위치에서 중복되어 있는 서비스들을 펼쳤던 것들을 이런 중복 예방을 피하고 형평성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단체들끼리의 업무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협회를 만들고 그런 협회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활동들이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활동들을 해왔고요. 지역사회복지에서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사회 조사 기술들,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직접 프렌들리 비지터, 우회 방문원들이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그게 이제 어세스먼트라고 하는데 사정, 욕구 조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정에 대한 기술도 발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욕구 조사를 해서 그런 그 필요한 욕구들을 어떤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종교단체에 제공하는지를 연계해 줘서 필요한 서비스를 자원을 찾고 자원을 연계해 주는 이러한 활동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많은 사회 자본들을 가지고 지역사회에 대한 복지 계획들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어떤 이런 방법들을 개발을 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전문 사회 사업의 어떤 케이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과정들을 기초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이런 개별 사회사업의 어떤 토대를 만드는 계기가 바로 자선조직협회 활동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틀먼트 하우스 운동입니다. 세틀먼트 하우스는 인보관 운동이라고 저희가 한국말로 하면 근린시설에서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인보관입니다. 그래서 세틀먼트 하우스는 영국에서는 토인비홀이라고 그랬죠. 토인비라는 경제학자의 어떤 사상들, 그런 활동들을 본받아서 바레트라는 신부와 그 부인께서 처음으로 토인비 학자를 기념을 해서 토인비홀을 만들어서 인보관 운동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미국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늦게 1886년에 스탠튼 코잇이라는 그 분에 의해서 뉴욕 동부 지역의 주민조합을 만들어서 최초로 인보관 운동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는 이제 경제학자 주관 그 종교단체보다는 대학의
대학 기관 안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었다는 게 영국과는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89년에 시카고 빈민가 지역에 제인 아담스와 엘렌 게이츠가 미국의 대표적인 세틀먼트 하우스인 헐 하우스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토인비 홀,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그 세틀먼트 하우스 인보관 운동의 기념 하우스가 헐 하우스로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인보관 운동은 자선조직협회 COS 협회의 운동보다는 약 15년 정도 뒤에 시작을 했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시작되었으나 산업화, 도시화, 많은 농민들이 도시화 지역으로 이민 등으로 인해서 생긴 발생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까 COS 자선조직협회의 활동은 근본적인 문제가 개인의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인보관 운동의 경우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산업화, 도시화, 이민으로 인한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사회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들이 접근하는 방법들이 자선조직협회의 활동과는 조금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처하기 위한 목적, 사회사업의 목적, 전달 서비스의 내용, 그 다음에 사업의 내용도 좀 COS의 활동과는 좀 많은 차이를 보이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 저희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까요? 교재에는 뭐 그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안 되어 있습니다만 잘 한번 구별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자선조직협회는 사회 문제의 근원들을 개인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틀먼트 운동에서는 개인적인 문제도 물론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더 큰 문제는 환경적인 사회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고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개인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면 인보관 운동의 세틀먼트 운동에서는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들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지역사회 복지 실천의 개념으로 보면 자선조직협회에서는 개인의 변화를 이루어서 지역사회의 변화를 원하는 그 방향을 맞춰 나갔던 거고요. 또 세틀먼트 운동에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를 유도해서 또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해서 사회 행동으로 이어지게 하는 어떤 그런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랐다 하는 거고요. 이데올로기가 정신적인 어떤 이론적인 개념은 뭘로 가지고 있었냐? 자선조직협회에서는 사회진화론, 적자생존의 논리를 큰 사상의 중심으로 잡았던 거죠. 그러나 세틀먼트 운동에서는 자유주의, 급진주의, 계몽주의 사상을 좀 주로 받아들여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활용을 했고요. 참여자 유형에 있어서는 자선조직협회는 중상류층의 사회 지도계층들이 우회방문원이다라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활동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프렌들리 비지터들은 거의 중상류층의 부녀자분들이 활동을 좀 주로 하셨었던 거고요. 세틀먼트 운동은 대학생들, 성직자, 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상류층들이 지식인들이 또 대학인들이 이런 활동의 주 활동자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활동의 초점은 자선조직협회는 빈민을 개조하고 빈민을 좀 개선하고 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들을 좀 수정을 해서 사회 긍정적인 기능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라 그러면 인보관 운동은 사회 질서를 좀 바꾸자. 그다음에 사회 운영 방안들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된다라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초점을 맞추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자선조직협회는 수많은 자선기관들이나 자선 개인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 많이 제공되고 있는 사회 자본 서비스들을 조정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들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면 인보관 운동은 사회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고 그러한 서비스들을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서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의 주요 활동 내용은 우회방문원이 직접 클라이언트나 가정을 방문하는 거였고요. 세틀먼트 운동은 그 빈민 지역에 가서 활동가들이 함께 거주하고 생활하면서
지역사회 환경과 제도들을 바꿔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했다라는 거에서 극명한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소수민족과 여성들에 대한 조직화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흑인, 그 미국 사회에 들어오게 되면서 노예로 끌려오신 많은 흑인들, 그다음 기존에 살고 계셨던 많은 원주민들, 아파치라든가 아니면 토착 원주민들, 선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선주민분들, 그다음에 멕시코계 미국인, 멕시코와의 영토 전쟁을 통해서 멕시코로 합병을 하면서 그존에 살고 계셨던 선주민들이 이제 멕시코인이라고 불려졌지만 이제 미국이란 나라에 포함이 되신 거죠. 그 다음에 일본, 중국계 미국인 등 많은 소수 민족들이 모여서 사는 그 미국 사회였었고, 그런 미국 사회에 많은 소수 민족들에 대한 커뮤니티 조직 활동들,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하는, 앞으로는 이제 CO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게 될 텐데요. CO 커뮤니티 조직화 활동들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로는 이제 흑인 인권단체 NAACP라는 흑인 인권단체가 1909년에, 그 다음에 쿠칸, CUCAN이라고 하는 흑인 인권단체는 1910년에 만들어져서 미국 사회의 전국적인 어떤 모임들을, 지역사회 조직, 커뮤니티 조직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또 여성들,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모임, 그래서 그 모임을 처음으로 만들어서 연합회를 만들었는데, 이 산하에 약간 113개의 여성 조직들이 모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으로 했느냐? Knights of Labor. 그래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의 기사들, 이런 이름으로 그런 조직들을 결성하고 커뮤니티 조직화 활동들을 시작을 하게 된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그 미국과 영국의 어떤 나라의 특성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지만, 영국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도, 저희가 지역사회 복지를 공부를 하시면서 영국의 역사에서도 동일한 흐름들을 보여왔었죠. 자선조직 협회 활동과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어가는 활동으로 개발이 되었다, 초기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미국 사회의 특성도 크게 다르지 않고 동일하게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19세기 초 1차 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1차 대전에 쯤 할 때까지는 미국 사회 내에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복지 실천 활동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노예해방운동,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노예해방운동을 통해서 그 내부적인 갈등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흑인들에 대한 인권운동, 그래서 흑인들의 조직을 만들어 나가는 지역사회 실천들을 하기 위한 흑인들 지역사회 조직을 만들어가는 활동들, 그 다음 일하고 있는 여성들, 소수민족들, 아프리카 미국인들, 실제 미국이란 나라를 뭐 이제 혼합된 혼혈국가다, 다문화 국가다, 뭐 이렇게 대표적으로 저희 어렸을 때도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도 멜팅팟이라 그래서 녹는 항아리죠. 그래서 전 세계 다문화 민족들이, 전 세계 많은 민족들이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일하러 가기도 하고 많이 모여서, 다문화 민족들이 피부색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사용한 언어도 다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미국이란 나라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회적인 제도적인 특성 때문에 이러한 소수민족들이, 아니면 동일한 언어를 쓴다든가 동일한 피부색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끼리의 지역사회를 이루어서 사회를 구성을 하고 있고, 이 구성되어 있는 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지역사회 조직 활동들, 커뮤니티 오르가니제이션, 지역사회 조직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해왔던 시기가 지금 초창기에 미국 사회, 지역사회 복지 실천을 하기 위한 큰 흐름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은 영국과 크게 다르지, 서구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유럽 선진국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에서 미국으로 이전을 해오면서 살게 되니까, 그러한 삶의 방식이나 지역사회 흐름들도 초창기에는 동일하게 가져왔다. 그래서 자선조직협회 활동, 세틀먼트, 인보건 활동도 동일하게 시작을 했고, 그 후에 미국 사회의 특성에 맞도록 동시에 일어나는 게 뭐냐? 흑인에 관한 문제, 노예에 관한 문제, 아메리칸
멕시코 소수 민족들에 대한 운동, 또 일하는 여성들, 노동하는 여성들에 대한 지역사회 조직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활동적인 또 활발한 그런 지역사회 실천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그게 언제까지냐? 1914년에서 15년 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 즈음까지는 미국은 그러한 지역사회 복지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1시간 첫 번째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좀 쉬었다가요. 2교시 수업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